통영 앞바다입니다. 크고 작은 섬이 500개가 넘는다는 곳인데요. 바다가 울타리고 그 울타리가 곧 모두 길이 되는 섬에서 낯선 일을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도 물입니다. 이 물은 자꾸 육지로 올라오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자꾸 철썩거리고 올라오래. 하하, 육지를 향한 바다의 욕망이 눈으로 변한 것일까요? 10년 만에 본다는 굵은 눈발에 통영의 작은 섬 추도의 아낙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눈을 맞으면 안 되는 게 있었군요. 바로 요 녀석 물메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밥상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추도는 통영에서 15km 남짓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여객선을 타면 1시간쯤 걸리는 거리죠. 바로 이 섬이 추도라고 그래서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 뿌연 안개에 쌓여서 잘 안 보이는데 추도라는 이름은 섬의 형상이 달에 나는 농기구를 닮아서 붙여졌답니다. 그 한자 지명을 딴 것이죠. 아유, 이게 모두 갈매기 배설물 같아요. 하얘네요. 아주 자연만큼 아름다운 예술품이 없죠. 여기 들어오는데 갈매기들이 전부 와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섬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니까 갈매기는 물메기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메기는 많이 잡힐 때는 배 한 척당 하루에 600마리가 넘게 잡아온답니다. 그러면 배를 갈라 내장과 피를 빼고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솔로 닦아가면서 깨끗이 씻어냅니다. 손질한 물메기는 섬에서 나온 샘물로 다시 4번 이상 헹궈냅니다. 이것이 추도 특유의 간간한 물메기의 맛을 내는 비결입니다. 그리고는 건조대에 넣어서 열흘 정도 말리면 통영 인근에서 최고로 치는 추도 메기가 됩니다. 해풍과 햇빛이 나란히 빨래처럼 말라가는 겁니다. 울타리나 담장, 빨랫줄까지 모두 물메기 차지. 신기한 건 그럼에도 마을 어디서도 생선 비린내가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냥 물 냄새 같은 것만 납니다. 물 냄새. 그거 참 신기해요. 생선 고유의 비린내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휘발성 트리메타라민이라는 물질이 부패되면서 만들어내는데 물메기에는 이 물질이 적은 것이죠. 참 조용한 동네입니다. 아니, 저쪽 바위 밑에서 이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이고, 이 집도 있고 이 집집마다 건조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올려다 봐도 물메기, 이렇게 내려다 봐도 물메기. 눈길 주는 곳마다
물메기가 천재입니다. 추도에선 이 물메기로 1년 살림을 챙긴 날이 그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물메기는 추도에서만 잡히는 생선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연안 어디에서나 잡히는 어종이겠죠. 그럼에도 이 남해안 일대에서 유독 추도 물메기가 최고로 친다는데 왜 그런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함께 연구하시죠. 물메기 잡이로 추도 고깃배들이 바빠지는 건 11월 중순께부터 이듬해 2월 초순까지입니다. 이때는 추도의 고깃배 12척이 매일 바다로 나갑니다. 추도와 사량도, 욕지도 사이의 바다가 물메기어자입니다. 여기 한 20분 나가서 작업장 가면 포시가 있어. 그냥 포시가. 그걸 잡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땡기면 돼. 아유, 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인데도 파도가 꽤 사납습니다. 이런 날은 물메기란 녀석들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 통발부터 물메기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2마리입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몸매가 두루뭉실한 물메기는 못생긴 물고기의 대명사로 유명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름도 다양해서 물텀벙, 곰치, 물곰, 미거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녀석의 정확한 이름은 꼼치입니다. 쏨베이목 꼼치과의 바닷물고기로 이 녀석과는 사촌지간입니다. 물메기는 꼼치보다도 몸이 훨씬 더 물렁물렁해서 식용으로는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꼼치와 자주 혼동하는 물고기 중에 곰치도 있습니다. 뱀장어의 일종으로 몸이 가늘고 긴데 다른 물고기를 뜯어먹는 사나운 녀석입니다. 그 정약전 선생이 쓴 자산어보에 해점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해는 바다고 점어는 이제 메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메기 이런 뜻이겠죠. 그 항목 안에 보면 미역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 미역어의 한자 그대로 이제 뜻을 풀면 어디에 쓸 줄 모르는 그 생선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줄 모르니까 그냥 바다에 그냥 버렸을 것이다. 그냥 물텀벙이라는 말과 그냥 붙어서 그냥 예전에는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한 거죠. 상황이 이러하니 방송에선 정확한 이름인 꼼치라 부르는 게 맞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추도밥상을 챙기는 주인공들이 하는 대로 저는 이 녀석을 그냥 물메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고기는요 항상 월동고기가 돼가지고 물수온이 낮아야 오는 거야. 이게 물수온이 낮아야 떠보면 물수온이 높으면 아예 안 오는 게 어디서 있는가는 걸 우리가 잠깐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씨가 아달해져야 이 고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통영 앞바다에서 물메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1년 중 단 3개월뿐입니다. 물메기가 산란을 위해 수심 30-40m의 얕은 바다를 찾아와서 해조류나 그물에 알을 붙이는 시기입니다. 우리 여기 사랑도나 추도나 요 밑에 주면은 거의 뻘이거든 지면이. 그러니까 이 뻘 속에 배기면 고기가 안 들어가는 거야 한 마리도. 그래서 이 통과 대를 갖고 옛날 어른들이 지혜롭게 대를가 만든 거야. 대나무 통발의 장점은 가벼워서 물살에 따라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물메기를 안심시키고 유인하는 방법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번 겨울도 추도 물메기 농사는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칼을 많이 갈아줍니다. 칼을 잘 갈아줍니다. 김광식 씨는 올겨울도
직접 잡은 물메기를 칼끝이 무뎌지도록 손질하고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김춘자 씨는 이런 남편과 함께 물메기 농사를 지어온 지 30년째. 얼마나 맛있다고 시원해. 얘. 끓일 게 없는데. 먹어도 질리지 않는 물메기 요리에도 이력이 붙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건 신김치를 쫑쫑 썰어 넣고 끓인 물메기국입니다. 예. 잘게 썬 김치는 국물을 짜서 버리고 물에 넣어 한 소끔 먼저 끓여줍니다. 추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물메기국과는 다른 방법이지요. 그만 다른 집에는 무 엮고 하는데 저는 김치 엮고 한번 깨우네 끼리 보려고 이제. 아, 김치를 엮고. 이걸 누가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저씨가 참 좋아해요 이거로. 김치 엮고 맨날 김치 엮고 하라고 합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낸 물메기는 김치가 먹기 좋게 무르면 넣어줍니다. 이때 국물의 양을 잘 조절하는 게 맛내기 비법입니다. 그래. 이 미기는 제 살에서 물이 나온 게나 물을 너무 많이 부은 맛이 없어. 예, 제 살에서 물이 나온 게. 그러니까 물로 물을 살짝 적게 넣어야 돼요. 네, 조금 작다시 부어놔야 돼. 물메기를 넣고 끓였지만 어찌 보면 김치국 같기도 한 이 물메기국은 알고 보니 삼척 쪽에서 더 즐겨 먹는 음식이라네요. 김춘자 씨는 물메기철이면 내장과 아가미를 따로 모아서 또 젓갈을 담습니다. 간을 조금 하면 냄새가 납니다. 이 젓갈이. 젓갈이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 간을 많이 일단 해놨다가 이제 물짜게 우리가 이제 짭술짜게 이제 깨끗이 씻어갖고 한 며칠 동안 그러면 한 열흘 해도 되고 한들 놔줘도 깨안고 소금 해놓은 거네. 소금에 잘 절인 물메기 내장은 가진 양념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적당한 연분이 발효를 일으켜서 감칠맛을 내주는데 이 젓갈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반찬이기도 하답니다. 추도에서도 이 물메기 내장과 아가미 젓갈은 무태 사람들이 물메기를 못 먹는 생선 취급했던 시절부터 밥상에 올리던 별미였다네요. 아이고, 이게 물메기는 살집이 무르기도 손꼽히는 생선인데 포를 뜨시네요. 예, 이게 밀가루 옷 입히는 걸 보니까 전도 부쳐 드시는군요. 미기 한 마리 갖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 이 정도 꽂고 모린 거는 또 쪄 놓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예. 아이고, 아주 보기에도 맛나 보입니다. 원래 살집이 무른 생선이니 전으로 먹으면 더 부드러운 맛이 나겠네요. 하지만 물메기 맛의 극치는 시원하다. 바로 이 시원하다는 말로 대변되는 부드럽고 순한 감칠맛에 있습니다. 지방은 적고 아미노산은 풍부한 덕분이죠. 게다가 물메기를 잡아서 이남매를 키우며 살아온 부부에게는 진한 삶의 향기까지 배어있는 소중한 맛입니다. 물메기 아이 뭐 우리가 어찌서 쌀깁니까? 물메기 때문에 집도 사고 아들 공부도 시키고 이래 먹고 안 삽니까? 너만 빌리도 안 가고 진짜 예. 물메기 아니면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시내 살면 뭐 학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시내 살면 요 스매스 추도서를 삼게는 참 미기도 작고 돈도 버리고 막 풍덩풍덩하지. 그래서 오자고기 잡수 있어 여기 있네. 오자고기.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섬에게 바다는 울타리고 길입니다. 추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섬으로 이어진 바다라는 길은 물매기를 가져다 주었고 섬으로 흘러든 물매기는 밥상에 올라 추도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고 다시 물매기를 잡게 해서 풍요라는 새로운 길을 내왔습니다. 길 위에 길이 가득 고여 있다. 지나간 사람들이 놓고 간 길들, 그 길에 젖어 또 한 사람이 지나간다. 길도 길을 간다. 제자리 걸음으로 제 몸길을 통해 더 넓고 탄탄한 길로, 길이 아니었던 시절로 가다가 문득 터널 귓바퀴 세우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소리를 듣는다. 추도 물매기가 통영을 대표하는 상품이 된 데는 이 물맛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이 맛있네. 이 물맛 때문에 추도와 같은 방법으로 손질하고 말려도 다른 곳에선 같은 맛이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산에 여기 저 산을 타고 내려오는 게 그거 산에 그 이제 땅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게 저 산에서 그럼 저희가 지금 봤던 물이 저 반대물이 산에서 땅 밑으로 이제 그냥 내려오는 게 이제 산에서 가우 바로 이제 산 능선에 내 살았는데 능선 밑에 거기도 물이 있어서 그 내가 거기 살았어. 우리 집 밑에 그 바위 담 밑에 그 저 샘미가 있어. 우물 샘미가. 그렇다면 추도의 물이 풍부하게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추도는 7천만 년 전 화산 활동을 했던 미륵도와 연결되어 있는 화산섬이랍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을 가진 대수층의 물이 땅 위로 계속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죠. 바다가 서서히 꼬리를 감추려는 해로 붉게 물들면 공동우물가에서 손질을 마친 물매기는 그 주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차연 씨 부부도 오늘은 일찍 귀가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는 부부가 끌고 가는 작은 손수레엔 물매기가 그득하게 담겼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해주고 싹 받아가면 되지. 여기는 돈으로 안 받으세요? 돈 받으면 손해라. 그럼 매기로 받아요? 여기 섬이 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는 그래. 여기는 그러면 매기를 받아가면 내가 이기고 싹을 받아가면 한 집만 하면 그 싹을 받아가면 되는데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여러 집을 하잖아. 그러니까 매기를 받아가야 내가 이기지. 싹 받아갖고 하면 안 돼. 고기 잡는 일이 힘들어진 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이차연 씨 부부에겐 물매기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쌀 때는 10마리 한 축에 20만 원을 호가하는 그야말로 귀하신 몸이 추도 물매기랍니다. 추도에 유일하게 남은 소를 챙기는 건 남편 박종렬 씨 몫입니다. 몇 년 전 골다공증 판정을 받고 아내에게 가장 노릇을 떠맡긴 처지랍니다. 그래서 추도 물매기 탄생의 1등 공신인 물이 더 고맙고 소중하답니다. 추도 물이 환한탕이지. 저거 먹고 다른 섬에는 저 진유당 거물 통영에서 들었잖아. 통영 들었는데 우리 여기는 안 들었거든. 자연수거든. 근데도 이렇게 아껴 쓰세요? 그래 아껴 써야지.
이차연 씨가 불린 물메기를 내놨습니다. 간장 양념장으로 맛을 낸 물메기찜을 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하거든. 고등어나 갈치 같은 비릿한 생선을 조릴 때와 같은 방법이라는데요. 추도에선 제사상에도 물메기찜을 빼놓지 않습니다. 양념 없이 찜통에 쪄내고 그 위에 잘게 썬 파와 실고추로 모양을 내서 물메기 본래의 맛을 냅니다. 저는 집에 올라오면 저는 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낮에 되면 저녁에 다 밥 먹고 나면 또 너는 미기 문가주로 갈 수도 있고 그래. 한창 바빠 있어도 항상 밥은 요 해놓으니까 뭐 못 먹고 그래. 아저씨 혼자 먹고. 솜씨 좋은 이차연 씨는 물메기로 회도 해먹습니다. 살집에서 물기가 느껴질 정도로 꿉꿉하게 마른 물메기를 이용하는데요. 사실 물메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살이 아주 흐물거리는 생것의 맛은 약간 불쾌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짝만 말려도 물메기의 살집은 그 씹는 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말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물메기 맛의 변신에 놀라는 기색을 보이자 이차연 씨가 초대형 물메기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또 어디다 쓰시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야? 이건 이제 쓸라고 말리는 게 아니고 내가 크니까 저 문가 갖고 낼 데가 없어서 그만 제사 같이 못 가니까 그만 놔놨다가 막 제사 씻은 것 같기라고 놔놨. 자, 이 녀석은 정말 크네요. 들문도 아주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것도 되게 딱 붙이고 올라오면 저도 탁 올라간다. 아, 이거 뺐거든요? 응. 저녁 시간 며느리까지 손자를 데리고 건너왔습니다. 한참 만에 보는 손자 얼굴입니다. 시아버지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는 걸 보니 며느리도 반가운가 봅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내리사랑에는 당하지 못합니다. 한국인은 밥 힘으로 산다는 말, 아마도 밥 그 자체보다 이렇게 같이 밥상을 마주하면서 얻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메기 조업이 끝물로 접어들면서 추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통발에서 물메기 알을 뜯어내는 것인데 이 물메기 알도 값이 쳐질 수 있는 걸까요? 주민들이 통발에서 수거한 물메기 알은 종묘를 생산하는 연구소로 보내진답니다. 그곳에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씨물고기로 키워냅니다. 2003년부터 물메기 종묘 방류 사업을 해온 경남수산자원연구소에선 수십만 마리의 물메기 자어를 풀어줬습니다. 어족자원 고갈로 명태가 금태가 되고 대구가 금대구가 돼버린 현실에서 이것은 한국인의 밥상을 지키는 소중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메기 알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뭐 식재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폐기 처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원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또 그 많은 자원 증강도 되고 또 물메기가 요즘에
유용한 수산 자원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추도의 밥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물메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 이게 동백이군요, 동백. 동백꽃이 이 겨울에. 아유, 이거 참 아름답습니다. 야생 동백꽃 군락 말고도 추도에는 500년 된 후박나무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5원에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이게 꽃이 피면 향기가 천리를 나간다는데 후박나무. 후박나무는 그 뿌리를 김금돌씨 집 앞까지 뻗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제가 후박나무 집을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하여튼 뭐 나이 80이니까는 뭐 80도 묵들어 산다고. 동파 사고 억수로 금리 같은 애 나는데 여기는 뭐 그런 사고 없으니까는. 아이고, 사진을 참 많이 만오셨네. 이 김금돌이가 선생님이십니까? 네. 하하. 어우, 젊었을 때 근사하셨어요. 제주도 제주도? 관광 가가지고 찍은 사진. 글쎄, 그러니까 그 결혼 사진인데 제주도 가서 결혼하셨다는 얘기? 아니지. 일부러? 아이고, 자손들 많이 번성하시고 참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꼼꼼한 데서 뭘 하셔? 좀 나오셔. 어이, 거기 사진 안 돼. 뭘 떼고 계셔요? 뭘 만드셔? 꿀단지? 57년을 김금돌씨와 해로한 선순립씨입니다. 여기 사신 지가 한 80년 됐다고 근데 일로 시집 오셨나 그럼? 이게 본토비. 본토백이. 네. 근데 이 후박나무가 이거 굉장한 나무가 여기 있어요. 후박나무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박 향기가 뭐 한 천리 나간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향기가 범되면 이제 아하.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후박나무 밑에서 사시니 야트막하게 지방 만만한 지붕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갈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집을 보호해주는 이런 뜻에서 아주 호력이 좋죠. 물메기가 귀한 몸이 된 건 불과 3년 전부터. 이곳에서 건조한 물메기의 상품성을 통영시가 인정하면서 특산물이 됐고 수협을 통해서 경매로 팔리기 시작한 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순립씨 집에서 다른 날보다도 더 이르게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정월 대보름 밥상을 차려내야 하는 날이라 좀 더 서두르셨나 봅니다. 먼저 오곡밥 재료를 솥에 앉힙니다. 폿. 팥. 붉은 팥까지 듬뿍 넣고 오곡밥을 지으실 모양입니다. 이 아궁이의 무쇠 솥에서 덮여지고 있는 건 남편의 세순물입니다. 보름나물은 묵은 나물과 직접 기른 시금치와 무로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대보름 밥상에도 생선을 챙기는 건 섬마을의 특징이겠죠. 남편이 잡아온 볼락도 기름에 구워냅니다. 이걸로 하지 눈 매운데 왜 불 때요? 선순립 씨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나 봅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밥상을 차리는 부엌은 이제 추도에서도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솥에 밥은 맛있어. 그래서 솥에 밥을 하면 맛있어. 이 마디 굵은 손으로 이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얼마나 많은 밥상을 차려냈을까요? 문어와 조갯살을 넣은 국도 끓이시네요. 정월 대보름 음식답게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국입니다. 붉은 팥과 콩을 넣은 오곡밥도 뜸까지 맛있게 들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밥상은 한 해의 애군을 쫓고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라지요. 그런데 김금돌 시내의 대보름 밥상은 부부만을 위해 차린 게 아닌가 봅니다. 이 밥상은 우리 민속에서 집을 다스린다고 믿는 신인 성주대감에게 먼저 바쳐집니다. 미신이라 타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금돌 씨 부부에겐 이런 소박한 믿음이 섬에서 거친 바다에 맞서 살아가는 힘이 돼주질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 집에 이렇게 먼저 대접을 한다는 그 뜻에서 이제 하는 게. 그러면 돌려놓고 이제 뭐 밥 먹어야 되지. 돌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선수님 씨가 남편과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참 오래간만의 일입니다. 겨우내 물메기 작업을 쫓아다니느라 많이 바쁘셨거든요. 주유량에 따라서 먹어야 되지.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도 한잔 하시고 하시는 거야? 오늘 보름에 복술. 김금돌 씨 밥사발이 태산이라도 찌를 태세입니다. 57년을 해로한 부인이 미운정, 고운정까지 꾹꾹 눌러 담으셨나 봅니다. 소박하지만 정말 부러운 밥사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추도에도 서서히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물메기들이 앞바다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겨우내 북새통을 이루던 건조 작업도 끝나고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릴 준비가 시작됩니다. 추도 생활 13년째인 이정순 씨 부부도 모처럼 부부 동반 외출을 했습니다. 봄을 캐러 나온 길입니다. 섬의 양지 쪽에서 12월부터 새순을 드러내다가 이맘때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쑥을 캐러 왔습니다. 정월달에는 확실히 그 말이 있잖아요. 정월 한 달에 쑥국 3번만 먹으면 문지방을 못 넘는 사람들이 뭐 문지방을 넘는다는 그런 옛날 속설이 있거든. 그 정도로 이제 뭐 겨울 이제 정월달 쑥이 그만큼 약성이 좋다는 거겠지, 그치? 이야, 이거 도다리도 잡으셨네요. 도다리는 회유성 어종이라 이제 슬슬 북쪽 바다로 올라갈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쑥과 도다리가 만난 걸 보니 도다리 쑥국이 생각납니다. 네, 이정순 씨가 끓이실 모양인데요. 생선 손질하는 솜씨에 거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정순 씨는 경남 산청 산골 마을 출신입니다.
우리 저 산간 지방에는 지리산 저쪽으로는 쑥국이고 뭐 미역국이고 생선을 넣는 건 몰랐거든. 주로 보면 뭐 된장이나 멸치 넣고 끓이고 하는데 아니 여기 오니까 다들 생선을 넣고 미역국도 끓이고 쑥국도 끓이고. 통영지방에선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도다리는 12월과 1월이 금어기입니다. 산란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쑥이 나는 2월이 돼서야 비로소 잡을 수 있는데 통영지방에서 봄철 최고 별미로 도다리 쑥국을 먹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종순 씨는 쌀뜨물에 된장을 10개 풀어서 국물을 냈습니다. 여기에 마른 멸치 대용으로 먹는 생선인 디포리를 넣었습니다. 멸치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는데 디포리는 오래 끓여도 국물이 가벼워서 맛있다네요. 손질한 도다리는 국물이 충분히 팔팔 끓었을 때 넣어줍니다. 쑥은 이때 넣어줍니다. 소설가 김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쑥이 국물에게 바친 내용물은 거의 전부가 냄새입니다. 그 국물은 쓰고 또 아려서 고통이나 비애에 가까운데 김훈은 그래서 도다리 쑥국처럼 동물성 식재료와 짝을 이루어야 쑥국은 제맛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겨우내 붙들고 씨름했으니 이쯤이면 질릴 법도 할 텐데요. 이종순 씨는 여전히 물메기가 맛있답니다. 오늘은 콩나물 물메기찜을 해먹을 생각인데 아귀찜을 응용한 것이랍니다. 알싸한 청양고추와 고춧가루까지 듬뿍 넣고 콩나물도 섞어서 요리하지만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순한 감칠맛이 나는 물메기는 어떤 재료와도 튀는 법 없이 어우러진 맛을 냅니다. 비린내가 적어서 냄새가 주는 즐거움도 큽니다. 어쩌면 음식은 추도의 물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그릇, 어느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제 모양은 변화시키지만 그 맛은 잃지 않는 게 물이니까요. 이제 뭐 아구찜 하듯이 이제 콩나물 넣고 이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이것도 또 괜찮대. 추도 콩나물 물메기찜입니다. 이 음식 한 그릇에는 추도의 맑은 물과 섬 사람들의 정성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메기의 큰 창자로도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요리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손질한 물메기 창자를 끓는 물에 쫄깃하게 데쳐내면 끝입니다. 메기철만 되면 이 메기철 메기 할 때 이 한철 뿐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걸 처음에 와서는 좀 끓였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더라고요. 김치에 싸서 먹으니까. 물메기는 바닥에 몸을 붙이고서 새우를 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장 속도 깨끗할 뿐 아니라 맛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적당히 삭은 김장김치에 싸서 먹으면 쫄깃한 식감이 먹는 재미를 더합니다. 오늘
오늘 캔 쑥이 되놓으니까 쑥맛이 더 있네, 쑥국이. 하모 내가 각시 겨울에 메기 잠도 힘들었다고 안 따라가는데 따라가가지고 쑥까지 캐서 도다리까지 잡았어. 도다리까지 잡아서 이래 주니까 얼마 좋노. 시집 잘했지? 장가를 잘했다 해도 꼭 시집 잘했다 그래. 시집 잘하신 게 이런 것도 먹지 누가 이렇게 먹노? 저 서울 할매들한테 물어봐. 장가 잘했다 그러지. 저 위에 서울에 계시는 돈 많은 양반도 지금 이런 겨울에 쑥을 캐고 도다리를 잡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인정해요. 그래도 장가는 잘 온 거야 나는. 입으로 티격태격하지만 부부에게 섬생활 13년은 흐르는 물처럼 평안한 세월이었습니다. 저게 마을이 또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추도에는 마을이 3개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높지 않은 산길을 하나 넘으니 섬의 반대쪽 대항마을입니다. 마을 중심에는 낡은 학교가 추도의 서글픈 자화상 같습니다. 아유, 이게 모두 이 그물들만 이렇게 있네. 그물. 사람이 떠난 자리, 남은 건 바다에서도 소용을 잃은 낡은 그물뿐입니다. 이렇게 잊혀지고 떠나기만 한다면 추도의 밥상은,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여기 들어보니까 있어야 할 학생은 없고 어망들만 이렇게 있고 애들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추도 물메기의 벼락 출세는 이곳 밥상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 그 맛을 전해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찾기 힘든 건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추도는 떠나기만 하는 섬은 아닙니다. 이들처럼 황혼의 로맨스로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걷지도 못했는걸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예요. 여보야, 그럼 혼자 다녀오세요. 열심히요. 그래. 조심하고요. 네, 다녀오세요. 32년 전 추도 사람이 된 김혜월 씨에게 남편은 물메기 같은 사람입니다. 김혜월 씨는 낙도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추도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경양식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던 시절이었죠. 처음 섬에 들어왔을 때 전기는커녕 동네를 이어주는 길조차 없었습니다. 크다. 오, 아이고. 우리 인모일이 많이 줍니다. 그런데 섬 사람들만 만나면 편하고 즐거웠답니다. 후한 인심도 변하지 않았고요. 아니, 내가 지나가면 또 계시락하고 또 주고 그래. 몇 마리 주고 그냥 고맙게로 우리 어청계장님이 그 인심을 좋아가지고 그냥 할매들 그냥 잘 먹을게요. 육지 사람이라고 따돌리는 법도 없었답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신나게 살았다는군요. 이제 여기 들어가. 물메기도 이곳에서 처음 봤고 그 맛을 본 것도 섬에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비누를 알았어.
알았어. 고양이들이 오늘 원님 덕에 나팔 부네요. 이리 와, 이삐들 와. 이리 와, 또 줄게. 옳지, 밭. 식구들 많아졌지. 요것은 회를 하려고. 영감님 회를 좋아하셔서. 손질한 물메기는 회로 먹자면 물기를 잘 빼줘야 합니다. 김혜월 씨는 가끔 남편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음식도 만듭니다. 오늘 밥을 지은 건 바로 그 음식, 식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갈치는 지난 여름 추도 앞바다에서 잡은 것을 보관해 뒀었습니다. 내가 이북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함경남도니까 거기에서 이걸 잘 해 먹어요. 이제 첫째 이제 가재물을 해 드시기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갈치로 또 이제 경상도에는 갈치가 많이 나니까 갈치로 이제 하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치로 이제. 아 원래 갈치로는 안 하셨었어요? 이북에는 갈치라는 생선이 없어. 그러니까 못해 먹었겠죠. 이북에서는 그러니까 마늘과 생강은 절구했지 있습니다. 갈치를 소금을 넣고 절이는 건 식혜가 곡물이 들어간 젓갈이어서입니다. 적당한 연분은 감칠맛 나게 발효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늘과 생강은 비린내를 줄여주는 향신료입니다. 소금에 절인 갈치는 보름 이상 두어야 맛있게 발효됩니다. 식혜를 만들 때는 고향 함경도와 식구들과 고모가 더 그리워집니다. 음식에 대한 향수가 불러오는 애틋한 마음이겠죠. 물을 고춧가루로 버무려서 보리와 엿기름을 넣으면 안동 식혜가 됩니다. 함경도식 식혜에서 생선만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식혜는 동해안과 포항, 울산에 이르기까지 두루 먹어온 음식입니다. 그 역사도 젓갈만큼 오래돼서 사글수록 맛이 납니다. 고춧가루도 이제 물 위에서 물이 나오면서로 같이 이제 퍼지거든. 식혜만 담그면 기분이 좋아지는 아내가 최영원 씨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버님은 이거 잘 안 드시죠? 이거 네. 모르겠어요. 맛을 잘 몰라 아직.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은 맛 중 하나가 식혜이기 때문이죠. 갈치 식혜가 밥상에 오를 때면 남편은 사람이 가장 최후까지 간직하는 게 입맛이라는 걸 절감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는 최고 요리사입니다. 수도에 와서 처음 먹어보고 배우고. 물메기살을 식초에 살짝 절였다가 만드는 회무침은 전혀 물컹거리지 않습니다. 식초로 물메기살에 단백질을 응고시켜주는 과정을 거치는 덕분이죠. 채 썬 배와 무도 물기가 없이 준비해둡니다. 식초에 절인 생선살이라 생각만 해도 입맛에 새콤한 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음식용 탈수기로 절인 물메기살의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절인 물메기살에 썰어놓은 배와 무를 넣고 양념고추장으로 버무려주면 물메기회가 완성됩니다. 씹을수록 꼬들꼬들한 물메기살은
최용원 씨를 위한 건강 음식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한솥밥을 먹으면서 서로 닮아가는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 오래 살면 모습도 닮고 취향과 입맛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도 대지 않는 갈치식혜를 먹으면서 아내가 이리 즐거워하는 걸 보면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입맛도 있나 봅니다. 섬이 없는 바다는 얼마나 황막할까요? 또 물이 없는 섬에서의 삶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오늘 전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 추도에서 물은 흐르기 때문에 건강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배워갑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